네, 이번에 일발장전입니다. 앞서 김현 매니저가 김을 살짝 빼놔가지고, 근데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타이틀은 오늘 반도체 부흥총회, 예, 예. 부흥성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종교적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부흥총회인데 뭐 국내외, 예.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슈가 지금 대두가 됐죠. 김명민 매니저는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법 표결 통과됐다고 하네요. 네. 저는 아직 그걸 못 봤지만 일단 뭐 그거 치고 첫째 줄은 빼주시고 미국 상원 하여튼 520억 달러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은 뭐 상당히 큰 규모고 활성화 방안이 당겼는데 이게 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걸 가드레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원을 받으면은 중국 쪽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전공정 업체들에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 쪽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제가 그냥 한미 반도체 그냥 잘 아는 기업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의 주 고객사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죠. 미국의 암코어 그리고 대만의 ASE, 뭐 TSMC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앞서 김현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선언했습니다. 5년간 340조 원 투자하고 10년간 15만 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포부가 거대하게 나왔죠. 우리의 살 길은 반도체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의 주력 상품은 MSVP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소우,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 두 개의 합성어인데 전체 매출의 한 60%가량을 차지합니다. 반도체를 절단하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적재까지 하는 일관된 그 원 시스템 장비고 글로벌하게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슬쩍 숟가락을 좀 많이들 올리죠. 그래서 뭐 소우라는 이 톱니 자르는 톱이죠, 톱이죠, 네. 그렇죠. 그런 이슈들을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거의 절대적입니다. 후공정 쪽에 지금 오사트에 집중돼 있지만 전공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공정에는 이제 보통 필요한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 HPSP가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고이균 뒤에 좀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 그 크게 좀 성장할 부분은 웨이퍼 소우, 웨이퍼 절단 쪽이 이제 아마 칩 반도체 패키지 소우보다도 한 10배 정도 커요, 이 시장이. 웨이퍼 소우 쪽으로 진출한 이 장비가 지금 퀄리티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품질 테스트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의가 좀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하여튼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 이미 나왔고 3분기, 4분기도 계속 실적은 점프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HPSP 지분 한 25% 투자한 3천억 밸류에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걸 HPSP 지난주에 상장하기 전에 더블의 상한가 되면은 대충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의 자본이익이 얻쳐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미반도체하고 HB그룹하고 비교해서 좀 분석해드린 자료가 있어요. 지난주 거 보시면 되는데 HB그룹 쪽은 공시사항을 보면 한미반도체는 경영 참여라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 HB그룹은 약간 단순 투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HPSP가 어제까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지분 투자 가치는 한 4배 정도 뛴 것 같아요. 절대 금액이야 1,300억이라서 뭐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 하여튼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슈다. 근데 뭐 주가 당장 팔 건 아니고 주식을 아마 그 미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정 쪽으로도 이 회사가 진출해서 지금 시가총액 1조 원대지만 3조 원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포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뒤에 또 뭐 IT의 신 우리 오늘 또 이영수 대표 나오지만 이영수 대표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자, 저 새로운 또 우리 합류해 주신 요스타이 유창희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 이슈를 제가 좀 네. 쭉 나열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뭐 논란도 많고,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모호하고 뭐 이렇게 하지나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쵸.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게 반도체 하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도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지금 탈세계화 이슈들 때문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자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 미국의 반도체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이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이쪽은 또 우리가 또 약간의 소홀함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 이슈는 충분히 업황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관련해서 좀 본다면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좀 키우겠다. 그리고 이쪽을 계속 육성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PSK가 조금은 뭐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시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 세계 1위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도 새로 뭐 기술을 좀 개발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만 본다라면 계속해서 좋은 실적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올해 좀 이제 지금은 조금 안 쉽긴 했습니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DDR5 전환이거든요. 이 DDR5 전환 됐을 때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뭐 DDR5가 한 4.5%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한 20%, 2025년에는 한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사이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D 낸드 투자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PSK가 뭐 자사주 소강 얘기도 나왔던 거 본다라면,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거의 역사적, 그러니까 실적 대비 최저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중장기로 봤을 때 PSK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정정해드리면은 미국 연방 상원 내 지금 반도체 육성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 20일부터 논의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상원을 통과할 걸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고, 상원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하원의 심의 예상입니다. 520억 달러 규모, 한화로 68조 원 규모입니다. 김용민 매니저 미래 뉴스니까 미래 뉴스를 자막에 아까 내가 써놨는데 네. 급하게 막 지우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를 보면 이게 과거에 이 정도로 어떤 정책적으로 미뤄졌던 시기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제 영업 외적으로 호재들이 굉장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그래요. 주가는 이렇게 좀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역시 수급적인 요인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들, 개미들이 이제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고, 의외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쪽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연속성도 좋고 거래 규모도 좋고,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의 시각을 좀 넓혀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이건 그냥 뭐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반도체를 찍어서 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바심이 드는 게, 이거 얘네만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종목들까지 이렇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거래대금 어제 좀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13조, 14조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소부장 쪽까지 다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의문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냥 가격 만들고 개미들 들어오면 거기 또 털고 나가고 이런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라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예,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그 아랫단을 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을 그래도 좀 보지 않을 수는 없다. 뭐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믿을 구석이 실적이면 뭐 이게 아무래도 하방 경직도 좀 있고 뭐 올라갈 때는 또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면 다시금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실적은 신뢰를 주고 기술은 미래 가치를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과 이상의 좀 괴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종의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 구간이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랩을 깨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그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뭐 어제 그 투자 심리로 움직였던 한 종목 골라라 그러면은 동진세미캠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누가 방문했다 그러면 쫙 올라가듯이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세가 좀 나타나듯이,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트랩 구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건 좀 수급이라고 보고, 그래도 이제 실적과 밸류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그런 궤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결론에 좀 도달을 했고요. 그 우리가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너도 나도 기판, 뭐 이제 뭐 PCB, 뭐 볼그레이 어레이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게 또 조정이 나와서 사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정 나오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요즘 네. 뭐 심택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역발상적으로 심택도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심택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기판과 테스터를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뭐 ISC나 TSE 또 리노공업 같이 네. 이런 또 DDR5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테스터의 역량이 있는 그런 기업들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예상은 다음 주에 이제 상원 통과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임박한 걸로 봤는데 다음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현지 보도, 블룸버그 보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아마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붕이 되지 않을까, 주목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물론 원화 매수도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으로 많이 있지만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봤고요. 유창희 대표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PSK를 확장해서 붙여주셨고, 정기민 차장은 심텍과 TSE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